바이오S 혁신 플랫폼 사업단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주는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는 원주에서 창업해서 지금 3년 차가 막 됐습니다. 국내 신형 케어 서비스 동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강의 자료랑 그리고 여기 오늘 의료기기 바이오 쪽에서 오셨으니까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가지고 왔고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인턴처럼 왜 경험과 지혜가 많은 시니어들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퇴물이 되어야 할까? 계속해서 이 경험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니어분들을 청년들에게 멘토나 사업의 동반자처럼 매칭하는 일을 해왔고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참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리고 이제 서드에이지라는 저희 회사 이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하버드라는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 만드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생 전반전 후반전 기대 수명이 60세 정도였을 때는 열심히 사회생활까지 하고 퇴직하고 나면 노후는 즐겁게 보내자, 쉬자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퇴직 나이가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만 43세예요. 놀라셨죠?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단위로는 만 49세예요. 아니 팔팔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 같은 나이인데 무슨 일이야 하시겠지만 대부분 회사를 관둔다기보다는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이럴 때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도 문을 닫게 되고 그럼 평균 나이가 서울은 만 43세, 전국은 만 49세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아갈 나이는 몇 세죠?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80세, 90세, 그리고 저희 밑에 20대, 10대들은 120세,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인생 전반전, 후반전 나누면 안 되겠다. 인생 4등분 해보자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생 1기는 first age, 배움의 단계, 학교 다닐 때 한 25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생 2기, 배움을 통해서 사회에서 약간 전력 질주하는 시기. 그럼 인생 3기는 뭐냐, 서드에이지는 사회도 어느 정도 알겠고 나도 좀 알겠는데 이걸 좀 공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시기예요. 그리고 인생 그러면 4기는 뭐냐? 사람마다 달라요. 신체적인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시기예요. 누구나 다시 누군가가 기저귀를 바꿔준다거나 몸의 어려움을 돌봐줘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4기예요. 돌봄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서드에이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인생 4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3기를 최대한 늘려보자. 인생 1기랑 2기는 어떻게 더 손쓸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방법상. 그러면 인생 3기를 최대한 늘려서 누군가는 몸이 아파가지고 골골대는 나이가 50부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60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고 그대로 가실 수도 있어요. 김영석 철학자 같은 경우는 102세인데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서드에이지세요. 저희도 평생 현역으로 살다가 우리 집에서 그냥 눈 감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해하셔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노인으로만 판단을 하시면 노인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탔을 때 저 사람 나이가 얼마고 저 사람 얼마인지 노약자 중에서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끔 전철에서 싸움나는 걸 보면 내가 65년생인데 나 63년생이야 나 59년생이야 이러면서 자기 싸움 하실 때가 있거든요.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드에이지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50 플러스는 새로운 어른, 이제 일본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50은 더 이상 나이 많은 노인이 아니다. 근데 중장년 기준에 따르면 이제 노인에 약간 해당하거든요. 근데 50이고 그다음에 또 50하고 65세 전후도 다르다. 그럼 65세는 액티브 시니어. 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니어,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 이렇게 나눠진다. 이걸 잘 접근하지 않고 시니어 비즈니스에 돌입하시게 되면 너무너무 헷갈린다. 저한테도 항상 너희의 세그먼트, 세분화는 어떻게 되니? 너희의 타겟은 누구니? 하면 저희는 액티브 시니어랑 새로운 어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40대들도 요즘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앞단에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조금 더 뒷단에 기기를 개발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시니어나 시니어들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정말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거에 맞게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잠깐 서드에이지 소개를 더 드리면 저희는 Forever Young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영원히 젊고 싶다, 마음은 항상 청춘이다 라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드림이라는 큐레이션 구독박스고요. 이제 좀 시니어분들이 드시기 편한 간식, 먹거리 같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선물처럼 꾸려서 원래는 매달 발송을 했다가 요즘은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단체 주문이 들어올 때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는 아까 영화 인턴 포스터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 커넥트라고 해서 그 시니어분들의 경험, 20년, 30년, 40년 된 경험이 묻히지 않고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경험 일 연결, 지역 내 창직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시니어 글로컬 인사이트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딴중일기는 원주에서 진행하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딴중일기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단에 일부 비용은 협력단에서 되시고 일부 점심 같은 비용은 저희 서드에이지의 딴중일기를 통해서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딴중일기는 딴 세상을 꿈꾸는 중년들의 일터 기획의 주기말이에요. 그래서 중년들도 새롭게 일터를 기획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원주에 오시면은 어떤 창직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그런 투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시니어들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빨리 맞이했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시설에 어떤 생활 패턴으로 옷을 입고 사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인사이트 탐방단이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그거가 지금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인생 3기를 위해서 어떤 일거리, 할거리, 먹거리를 연결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 발굴했는데 돈이 너무너무 안 돼도 힘들어요. 그러면 접고 좀 집중할 분야를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혜드림의 큐레이션 구독 박스 안에는 저런 간식 먹거리 아니면 집에서 혼자서 식사를 드실 수 있는 간편식 같은 것들을 담았고 요즘은 프로폴리스 캔디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 연결 서비스고요. 작년에 좀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중단한 서비스를 교수님이 약간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라고 은행 19군데에서 자금을 내서 8천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했어요. 이제 거기 제가 금융권 경력을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엑스퍼트 매칭이라고 국내에서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그쪽에 주재원 경험이나 비즈니스를 하셨던 시니어분, 퇴직하시거나 현지에서 계신 분들을 연결해가지고 자문역으로 만들어서 같이 시장을 발굴하거나 리서치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교수님이 인트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해보니까 early stage라고 불러요. 초기 스타트업들은 아직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를 발굴해서 연결해 드려도 그 다음으로 팔로업이라고 하는데 일을 계속 진척시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투자금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최소한 2, 3년은 투자해야 되는 분야까지 신경 쓸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중견기업 쪽으로 타겟팅해서 그런 일을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올해는 사실 틀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상황연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딴중일기 투어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저희 딴중일기에 참여하셨던 시니어분이 원주에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속초로 이주하신 케이스가 한 분 있고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파시고 속초로 이주하셨고 또 한 분은 원주 딴중일기 6월에 참여하신 분이 9월에 1년간 살아보기 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정착해 보려고 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하는데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원주에 오면은 이제 생활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일을 좀 해보실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는 사람책 투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이제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러 간다거나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가 뭐가 있을까 보러 가는 투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에는
연말에는 시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 탐방단을 통해서 키어틱스라는 박람회에 갔다 왔는데요. 키어틱스 박람회도 좋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어떻게 일본의 장내 문화가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에서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IoT 기기들 있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다 너무 후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후진 IoT 기기를 쓰다니, 우리나라가 당장 진출해서 먹어도 되는 이 시장을? 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매출 한 500억 정도 하는 요양시설에 가서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렇게 좋은 기계 만들어봤자 사용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이 다 60대신데 못 쓴다. 제일 편안하고 적정한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수십 년 실험해보고 알게 된 거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시장이었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본에 막상 탐방을 가면 모르고 볼 때랑 알고 볼 때랑 다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강사분들을 일본에 섭외를 해가지고, 투어는 제가 해드리지만 그 외에는 이제 강사분들이 그 분야에 왜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됐는지, 왜 이런 서비스가 움직이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10월에도 저 HCR 복지기구 박람회여가지고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같이 가는 탐방단이 벌써 2팀이 꾸려졌고요. 좀 항공권이 없어가지고 어제 내내 모두처럼 얘기하고 있었고, 이제 메디컬 재팬이라는 것도 그 다음 주에 있는데, 의료기기 원래 관련된 건데 섹션을 보시면 메디컬, 엘더리 케어, 파마시비크라고 해가지고 엘더리 케어 섹션이 따로 생겼어요. 그 정도로 고령화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시니어를 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서베이지 파트너가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는데요. 상해에서 6월달에 차이나 에이드라는 박람회가 열렸어요. 보통 한국은 10,000명 정도 오면 그냥 선방했다라고 지금 전시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광고가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게 참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박람회를 많이 가보면 대부분은 업체분들이 교류하시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60대 분들이 오셔서 내가 살 거 없나? 라고 보시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게 많았던 박람회라서 신기했다. 근데 이제 중국을 보고 온 경험으로서는 아직 기계나 시설이 참 철학이 없다. 근데 뭔가 빨리빨리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SK라는 그룹의 공채 B2B 마케터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유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맨날 같이 신입으로 입사한 동기 남자애들은 몽블랑 펜도 사주시고 명함 지갑도 사주시는데 저는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만해서 제가 1등 했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하니까 여자니까 손님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왜냐하면 손님들이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시면 영어를 하는 직원으로서 항상 동반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여자가 오랫동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라고 선배님들께 물었더니 외국계 금융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티은행 공채로 다시 들어갔고요. 시티은행에 다니다가 이제 저희 고객사가 리만브라더스라는 은행이었는데요. 스카웃돼서 딱 옮기자마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까 평균 나이 청계천에서 만 43세 말했잖아요. 저는 만 29세에 저희 회사가 파산하는 경험을 했고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지, 공부도 열심히 했지, 돈도 나는 잘 벌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니까 인사과에서 다 같이 이번 주 내로 해고 통지서를 받을 테니까 단체로 직업을 알아보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충격을 받고 회사만 의존하고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제가 좋아하는 한방차 카페도 해보고요.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리만브라더스에서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를 문 닫을 때도 여기 있는 기기들을 팔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가지고 1년 더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모건 스탠리라는 은행으로 이직을 해서 잘 다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일을 더 해야겠다. 그리고 회사가 나를 팽개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 독서실도 해보고요. 자잘한 창업들은 해봤는데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카이스트 MBA에 진학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커넥터라고 기업들이 좋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했었고요. 네,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어요. 국내에서 거의 소셜 벤처 컴페티션 하면 저희가 항상 노미네이트 되고 1년 동안만 9개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 손에 쥔 돈이 상금으로 5천만 원이었어요. 전체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근데 저희 11명이었거든요. 4명으로 시작했다 11명인데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각자 다 취업을 하자라고 해서 해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 맨 끝에 검정색 강아지 보이세요? 제가 MBA를 마치고 그 심박수를 재는 의료기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강아지의 수명이 10년이래요. 얘를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게 만들어서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름 이제 카이스트 내에 여러 가지 3D 프린터도 쓸 수 있고 기계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걸 활용하니까 미국에서 당시 한 100억 정도 투자받은 애들이 200불에 인간용을 팔더라고요. 심박수를 체크하는 거를. 근데 우리는 50불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동물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용 데이터로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한 3개월 정도 되게 자신있게 밀고 나가다가 보는데 샤오미의 미밴드를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샤오미가 초창기 기업이기도 하고 한국에 진출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인간용 심박수 측정기를 13불에 판매한다고? 우리는 최저가가 50불로 제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경쟁이 전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해산하자. 내가 남은 빚은 지고 갈게. 왜냐면 제조를 하니까 금형도 뜨고 제조도 하다 보니까 공장 한 번 돌리면 그냥 어기 우습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돈을 많이 썼고 그래서 그 전에 모아놨던 돈들을 그때 많이 탕진했고요. 그 사기 같은 것도 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딱 정리하고 나서는 샤오미가 만들어준 중국의 인프라가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해서 그냥 다짜고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있어 보니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국하고 안 좋은 인연도 있으실 거고 좋은 인연도 있으실 건데요. 저는 고생을 초창기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1년 1년 연장하면서 살다 보니 7년을 살게 됐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아시죠? 아파트에 갑자기 셔터가 내려와서 폐쇄되는 경험을 하고 이게 뭔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유 없이 살 수 있는 건가? 라는 극단의 경험을 하면서 저는 사실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외화벌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중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보시면 한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오니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태클을 건 적도 없고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생활을 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 필요한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다 70대신데 액티브 시니어세요.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상에 필요하신 게 많은 걸 보고 나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나는 심지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진짜 싱글로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아무도 해줄 수가 없네? 그럼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 스스로 평생 현역으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활동들은 에이징 인스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귀국하고 나서 서울대에서 웰 에이징 시니어 산업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료하면서 정말 한국에 빈 구석이 많구나.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네라고 해서 이제 매주 시니어 트렌드라는 칼럼을 아시아경제에서 연재하고 있고요. 저 신중년과 지역이 있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개최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보고 연세대학교랑 같이 정말 일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식의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카톡방이나 세미나 포럼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국에 오래 있다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럼 중국에서는 지금 시니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저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봤을 때 이미 노인 인구가 3억 명에 가깝다. 그래서 정부도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돌아가신 리커창 총리신데요. 항상 양회라는 행사가 있어요. 가장 큰 정치 행사인데 거기에서 외국 기업들을 물리치자라는 말이 나오던 데조차도
고령 산업, 실버 산업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리커창 총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2인자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방송에 나와서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인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도 뭐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말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쭉 가는 구조라서 얼마나 중국 정부가 고령 관련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노인, 양로 산업은 가장 큰 유망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고요. 지금 실버 산업 추진 26개 조치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왔냐면 이제 중국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미국 선노 웨이프 시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직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선진국이 되지 못했는데 나라가 늙고 있어. 그러면 이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하겠지? 우리 공산국가인데? 라는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것들이 아직 확충이 안 됐고 유럽처럼 연금 제도를 쌓을 그 경제적 발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을 일본과 유럽과 미국에 파견해서 좋은 점들을 막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아파트 셔터가 내려왔을 때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봤을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IT 기반으로 배달도 받아야 되고 배급도 받아야 되고 이랬는데 어르신들은 그 인프라에서 제외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 다 들어와 라고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라 온라인에서. 그래서 42개 대기업을 불러서 지금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다 들어와 해가지고 무조건 만들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3년, 코로나 3년이 지났는데 처음 시작은 단순하게 글보를 키운다거나 색변경에서 보기 좋게 만드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동시에 우리 어머니가 70세시면 저랑 어머니랑 조카랑 같이 쇼핑 앱에 들어가서 동시 쇼핑을 해서 어머니 대신에 제가 비밀번호도 기억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은 사실 침투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중국이 진보했다. 근데 오프라인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의 사례인데요. 제가 시니어계에 들어온 지 3년이 딱 채워졌는데 진짜 돈 버는 데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베이캐피탈이나 MBK 같은 곳들이 다 제가 고객사로 같이 일하는 곳들인데 매출 3조 원 하는 데들 이런 데들을 1조, 2조 이렇게 산 다음에 되팔 수 있는 시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부 주도로 복지 영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 민간의 영역에서 발전시키는 것도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사실 아직 복지 시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물살이 확 바뀌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정말 다양한 활동 앞에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는 걸까? 난 정말 죽을 만큼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일을 선별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야지 실제로 저희도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고 MBK가 한국 기반으로 출발한 가장 큰 산업펀드 회사예요. 근데 일본에 가서 지금 생명사를 인수하고 실버타운을 인수하고 또 유교 요양원을 인수하고 이번에는 아리나미 제약까지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2, 3년 사이에 11조 원을 베팅했어요. 일본의 실버 산업에. 그 정도면 사모펀드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진출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본을 선행지표로 봤을 때 한 지금 10년에서 20년 정도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근데 정말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이걸 따라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 시장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케어 테크놀로지다. 지금 대세가 뭐죠? AI잖아요. AI 메가 트렌드 맞나요? 시니어, 고령화도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향방은 누가 어떤 기업이 어떻게 튈지 모르겠고요. 기술 방향성도 어떻게 달라질지 잘 모르겠지만 돌봄 일자리는 확실히 증가할 거다. 돌봄 관련된 기기나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다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뭐가 문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기에 갑자기 키가 클 때 무릎 관절이나 뭐 그런데 통증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룰이 없다 해서 모든 연구진들이 세계적으로 주목하던 곳이에요. 근데 고령화가 36년 걸렸어요. 한국은 26년 그걸 단축하고 있어요. 정말 룰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키가 크는데요. 입을 옷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시설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변화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저렇게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 100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차곡차곡 준비가 잘 됐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뜀박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까 일본이 우리가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인구는 1.2억 명이에요. 한국의 인구는 0.5억 명이에요. 그래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65세 이상 노인도 우리는 1000만 명인데 일본은 36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일부를 소비자로 본다고 했을 때 한국 시장만 가지고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직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만 놓고 비즈니스를 한다 했을 때 아주 성공적인 기업이 나오기 힘들다. 근데 의료기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해외 시장을 겨냥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글로벌이다. 글로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저번에 없었던 건데 투자사를 위한 리포트가 최근에 발간된 게 있어서 봤는데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령화 사회에서 라는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저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이 산업 매력도도 높고 이슈 중요도도 높다라고 투자사들이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복지연구 제조 및 유통이에요.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했을 때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랑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의약 및 제조 및 유통을 하면 좋다라고 투자사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일반 비즈니스가 아니라요. 투자의 관점에서 돈을 벌려면 여기다 돈을 넣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령화 이슈 트렌드가 얼만큼 많은 단어들이 그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면 퇴행성 뇌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유병률 증가, 일상 활동의 불편함, 고령자 이동, 교통 안전 및 접근성 부족, 인지 저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앞에 투자자들의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또 다른 KT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고령화 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니어가 돈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노화 방지,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기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걸 봤을 때 매년 증가폭을 보시면 화장품, 요양, 의료기기 이렇게 10% 높고요. 용품은 아직 4%대예요. 이제 여기 화장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노화의 종말이라는 보고서를 또 KPMG라는 데서 냈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 라고 해가지고 노화가 이제 실버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이게 미용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늙어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젊어 보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생연령 일하려고 그랬을 때 겉모습이 늙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미용의 관점뿐만 아니라 나를 가꿔야지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보고서를 낸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정말 아픈 분 질환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의료기기들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상으로 꼭 필요한 거에 관련해서 의료기기들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이제 미용 의료 트렌드도 이쪽에서 나왔는데요. 비침습, 최소 침습이라고 해가지고 회춘하는 거 비즈니스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30대 후반의 백만장자, 그러니까 사실은 백만장자 이상이죠. 남자분이 38살인데 IT로다 돈을 몇조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엑시, 출구 전략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몸을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생체 나이가 늙은 것 같아. 내 아들의 피를 나한테 주입해가지고 좀 젊어져 볼까? 하고 의사를 8명 고용하고 피도 주입하고 영양 간식,
겸 영양제를 30가지 정도 매일 먹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 나이가 8살 줄어들고 또 뭐 줄어들고 이러고 있어요. 이 정도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우디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등등 한 사람들이 뒤에도 나올 거지만 다 이쪽에 돈을 넣고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프리미엄 시장인 거죠.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있고 나면 점점 내려오잖아요, 대중화 시장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주요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국내 주요한 시니어 스타트업, 아까 교수님이 판교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돈을 투자받고 있는가 보시면은 케어닥이라는 곳이 방문 요양 같은 걸 통해서 310억 원을 투자받았고요. 시니어 연구소가 123억 원, 그리고 케어링 같은 경우 750억을 투자받았어요. 사실 미안합니다. 다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위에 두 곳은 아직 매출이 미미해요. 근데 케어링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해 1,100억을 찍는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매출도 600억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게 뜰 거라고 보고 돈을 투자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좀 다르긴 하다. 그래서 같은 영역에서 뛰고 있는데 왜 투자받고 액수가 달라지고 있을까, 매출이 다르게 나오고 있을까? 사실 여기서 투자의 선두주자는 저 케어닥과 시니어 연구소였어요. 케어링은 오히려 투자금이 적다가 올 초에 갑자기 투자 받으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왜냐면 실적이 나오니까 거기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고요. 이제 혁신의 숲이라는 실버산업 분류도 데이터를 보면은 의료 관련 분야에서 이제 여기는 시설용품,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이 계속 커질 거예요. 요양원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방문 요양센터도 보이시고. 그런데 이제 저 케어링 같은 경우는 일원화해서 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케어 산업의 분류도를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분류한 걸 보면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약간 재활 관련된 기기들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제 기타 복지연구,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휘리릭 살펴볼 건데요. 방문 요양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케어링 같은 업체, 케어네이션, 요보사랑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광고를 다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트로트 모델들을 주로 광고 모델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60대 이상 분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분들에게 어필하려고. 그리고 이제 노치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데이케어 센터가 굉장히 지역 기반으로 30명, 50명 이런 단위로 작게 있었어요. 근데 대교 유입 후, 대교라는 데가 원래 어린이 사업하던 데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줄고 있으니까 비즈니스가 안 돼서 대대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구 라인을 가지고 1년 남짓 만에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가는 거고요. 복지연구 렌탈 쪽에서는 이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를 만드냐 아니느냐가 관건인 지금은 시장이에요. 근데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도 100만 원에 판매하는 상품을 80만 원이나 90만 원을 보조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샀어요. 이따가 오후에 가실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고령치나 연구센터에 가시면 그런 용품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투자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누가 다 무조건 복지연구 그거 받고 등급 판정 받고 하려고 노력하겠어. 난 돈이 있어. 쓸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랑스나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도 잘 팔리고 있고 심지어 저런 것까지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는 절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 관련이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저희도 이제 주거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 쪽으로 요즘 의뢰가 좀 많은 편인데 이제 그 실버 공공 임대주택에는 저런 비상폴, 안전 손잡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세면대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데를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띄고 계시는 시공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응급안전 모니터링 IoT 센서들, 어르신들 특히 독거 어르신은 정부 지원으로 가고 있고요. 좀 돈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사람을 쓰면서 해결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점점 IoT 센서 어떤 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환경이. 그래서 이제 그런 집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온도나 조명이나 이 블라인드나 습도 뭐 등등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많은 살균기 회사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시니어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음식,
저는 지금 저한테 제일 유명한 분야가 뭔가요? 하면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고령친화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성공 사례는 많이 아실 거예요. 단백질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배달 음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요리하기가 힘들어지신데요. 그리고 좀 소화하기 좋은 식사들, 섭식 장애나 삼킴 장애가 있는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기저귀, 옛날에는 거부감 느끼는 용품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좀 일상화된 용품이고요. 그리고 배설 히어로, 큐어폰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그 경기도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방문도 했었는데요. 존엄 케어라고 해가지고 계속 누워있게 되신 인생 사기, 돌봄 영역에서 화장실 때문에 욕창 같은 거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누워서 비데처럼 쓰실 수 있는 기기를 만드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 옷을, 내복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미세 전기가 흘러서 근육을 강화해 준다거나 이스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입고 있으면은 근육이 점점 강화돼가지고 제가 평소에 들 수 없는 거를 10분의 1 무게로 들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뒤에도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전쟁 로봇 같은 것들이 상용화되면서 의료기기로 넘어와가지고 쓰이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이제 좀 액티브 시니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내가 몸은 생생한데 머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게임기나 이제 인지장애 저하를 막고자 하는 학습지 같은 것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1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해가지고 다른 잡지사들도 이런 책을 내볼까라고 하고 있을 정도고요. 일본에 보시면 아까 안경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오켄 마이아이토는 원래는 시각장애인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지나다닐 때 여기 안경 쓰신 남자분이 제 앞에 있습니다. 라고 영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8가지 언어를 번역해가지고요. 앞에 벽면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50cm 앞에 벽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였어요. 이제 이게 시니어분들이 점점 시력이 잘 좋지 않아지시면서 신문 보고 이럴 때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런 걸 해결해주는 걸로 진화하고 있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어르신한테 일본 같은 경우는 차도 끓여 마시는 게 일상이지만 점점 요리하는 게 90대가 넘으시면 힘들어지신대요. 그래서 그 컵밥처럼 된 거에 수프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된 것들을 안 드실 수 없으니까 이 보온병을 1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내 자녀한테 연락이 가거나 보건복지사한테 연락이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시설,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일본 가면 엄청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지팡이에 센서를 달아서 길을 잃으면 찾아주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하이테크가 아닌데요. 생활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일본의 오사카 베리어 프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의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아니 노인들이 뭘 이동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자녀집도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복지관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끔 저렇게 차를 탈 때 휠체어를 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의자가 180도 옆으로 꺾여 나와요. 그렇게 타시거나 이 스쿠터는 넘어지지 않게 커브길을 돌아도 그런 제어 장치가 있고 이제 간병사들이 어르신들 화장실 안 쳐드리는 것 때문에 허리가 많이 나간대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것들 이거 이따가 그 오후에 가시는 시설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자 주택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해 있다라는 것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이거는 일반 LH주택공사 같은 데가 UR이라는 도시예요. 일본에는 그거 보시면은 그냥 일반 서민주택으로 공급된 건데 이 안전바 그리고 그 열사로다 문을 열거든요. 집을 보통 아직 일본은 도어락이 아니라 그러면 장바구니 같은 거 잠깐 놓으시거나 갑자기 어지럼증 오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잠깐 쉬실 수 있게끔 그래서 8차선 이상의 횡단보도에는 저런 의자가 있어요. 어른들 쉬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도 보시면 안전바가 굉장히 여러 개씩 부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안전바만 하겠다고 준비하시는 기업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낮은 휠체어를 타고도 세수하실 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 목욕 관련된 것도 보시면 목욕탕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할 때도 넘어지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면 단이 되게 낮아요.
다 그렇게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견학 갔을 때 보면 이렇게 요인이 아니라 좀 큼직큼직하게 시니어분들을 배려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의 지하철도 오래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멈추고 휠체어 타신 분을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백화점인데 시니어 전용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갈 때도 앞뒤 다 안과 밖에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인포그래픽으로 다 보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좀 키오스크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키오스크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로우테크, 적정 기술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밤양 많이, 밤양 적게 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우리는 막 옵션을 엄청 많이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시간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적용한 거고, 저 오른쪽에 있는 기계는 그냥 일반 마트, 동네 마트에 가면 흔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숫자가 크게 눈에 보이시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숫자 큰 거 말고 소리가 나나요? 만엔 넣으셨어요? 4,300엔이니까 5,700원 거슬러 드릴게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옷 같은 경우도 요즘 시니어 패션 모델들 많이 나오는데요. 예쁘고 예쁜 것도 신고 이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보시면요. 그 나이대, 60대, 70대의 표준 체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소재가 부드러운지, 어떤 소재가 나한테 맞는지 측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동형 캐리어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요. 그 하네다 공항에 갔을 때인데요. 정보센터에 가면 치매 어르신하고 같이 여행 다니는 것도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우리는 좀 그렇진 않죠. 공항에 가면은 저 배지를 받아서 가면 이제 모든 공항 직원들이 저분이 치매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험한 데 가시거나 멀리 가시면 가족들하고 같이 챙겨줘요. 그렇게 사회가 반응하고 있고, 이제 좀 저희가 일본에 가서 쓰는 컨텐츠들인데요. 좀 목욕으로 일본은 입욕 고령 지도 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 관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발전했고 자격증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식품 코너인데요. 다 보시면 스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만 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당뇨에 있어서 좀 재미난 트렌드를 하나 봤는데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케이크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맛있는 달달한 간식.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당뇨형 환자용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맛있나요? 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케이크를 먹고 싶고 단 걸 먹고 싶은 욕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녹진한 단맛을 느끼고 싶었는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맛보고 뛰세요라고 하더라도 똑같은데 훨씬 작게 만들어서 진짜 찰나의 행복을 보시게끔 하는 형태로도 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약간 철학이 아닌가. 그리고 요거 연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하고 계속 물동량을 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오고 가고 있나. 왜냐면 저희 캔디도 중국에 납품을 하거든요. 아주 소량이지만. 근데 중국에서의 트렌드는 한국의 건강식품, 이름 없는 것도 엄청나게 수입을 해가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거를 자기네도 못 믿겠다. 이거는 수입산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비타민이랄까? 그러니까 저희는 정관장만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 영양제로는. 근데 그거 말고 중소기업의 OEM 브랜드 같은 것들이 막 500억, 1000억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할 정도로 원래 기존의 유통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신상품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쿠텐이라는 일본의 1등하는 온라인 기업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접근성 원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1억 명의 일본 사람들이 라쿠텐의 온라인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하고 있대요. 온라인으로 봤을 때도 편리하고 쉽게끔 아까 중국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전구를 통해서 택배원들이 시니어들 집에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생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남하고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북 바이오, 우성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혁신 세미나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에 탐방 갔다 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재활 관련된 의료기기 연구 갔다 오신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재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완치, 그러니까 더 정상에 가까워지는 걸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실 시니어분들이 요양원에 한국에서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죽는다고들 생각하세요. 거기서 뭔가 정말 요양을 받아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개념이 한국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세미나에서 소름 끼치게 놀랐던 거는 요양을 받으시러 들어오신 분들이 무리노카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저귀를 벗으셔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정해진 시간마다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실 가니까 어린아이들 배변 훈련 하듯이 그걸 시킨대요. 그러면은 간호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기저귀 가는 게 더 싫대요. 그래서 그걸 습관을 들이면 이게 서로 노력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완치율이 96%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적극 섭외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제 우리 집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집에서 일단 가져와야 되는 용품에 내가 쓰던 수건, 내가 쓰던 액자, 사진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집처럼 꾸며놓고 최대한 여기를 빨리 나가겠다라고 해서 병원과 간호사와 이 어르신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배치된 의료기기는 다 그 도움이 되는 자립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놀랄만한 사실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싱가포르도 고령화가 심각한 아시아 국가예요. 사실 아시아 국가들 중에 고령화를 겪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디가 남았어요? 라고 하시면 아프리카만 남았어요. 전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속도의 차이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AI만큼 시니어도 메가 트렌드 시장이에요.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심지어 AI는 또 색다른 무슨 기술이 나오면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나 상황만 다르지 다 겪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런 쪽에 방향을 두시고 괜찮은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변주곡을 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아지지 않을까. 시장은 무척 크니까. 근데 그만큼 경쟁자도 많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국가가 나서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향성은 건강하게 먹기예요. 단 거 팔지 마, 뭐 하는 거 팔지 마 라고 해서 계속 건강식을 곳곳에 세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단차를 다 없애고 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그 번화가거든요. 청담동 같은 곳이에요. 근데 밑에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끔 길 깎아버렸어요. 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캄퐁이라는 주거지인데요. 왜 노인은 노인끼리만 살아야 돼?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3층에는 노인이 살고 4층에는 어린이 보육원을 두고 1층에는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강제로 먹지 말고 푸드코트처럼 만들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도 다 오게 하고 지하철역하고 연결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패턴은 다르지만 고령화에 정말 많이들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칼럼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미국의 트렌드를 6번에 걸쳐서 썼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조회수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떴는데 뭐냐면 이제 대학 연계형 은퇴마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지방대들은 지금 벚꽃 엔딩이라고 해서 문 닫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아시죠? 이렇게 유명한 대학조차도 그 시설,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건물을 하나 지은 거예요. 실버타운. 근데 액티브 시니어 실버타운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학교 수업도 청강하고 돈 내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들으시고 그 식당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와서 알바를 하는데 이 학생들은 시급을 똑같이 받는데 미국의 대학은 시내랑 되게 멀잖아요. 근데 여기는 걸어가서 알바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교류가 되고 멘토링이 되고 이러면서 엄청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대학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조회수가 너무 올라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미국조차도 중장년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노인이 됐다, 몇 살 이상이다 이러면 오이씨 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같이 못하겠는데? 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기 위한 캠페인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CCRC라고 이거는 저희 교수님이 좀 관심 있으셨던 분야신 것 같은데 나이 먹을수록 이사하는 게 불편해져요. 마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900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제가 1층에 어떤 건물에 1층에 입주했다가 아파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아파지면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에서 A동에 살다가 치매가 시작되면 B동으로 이사한다거나 해서 어쨌든 제가 친숙한 동네에 계속 사는 거죠. 이제 그 개념들도 있고요. 미국은 워낙 상업적으로 발전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 대신에 돈이 없으면 또 저런 서비스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아놓은 연금, 자산 축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옵션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은 초고위층, 초상류층, 그 다음에는 거의 복지 영역 이렇게 딱 두 개로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는 미국 사례가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나이 먹는 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그걸 또 한국도 벤치마킹해서 서울에서 불암산이라는 힐링타운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오후에 갈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 다 하실 수 있고 저게 시니어의 눈으로 본 것들이거든요. 젊은이의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노인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달라요. 이런 걸 모르고 어떤 의료기기나 서비스를 디자인하게 되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기계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왜 알아야 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서비스를 디자인하면 쓸모없는 상품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휙 지나가면 이제 회춘에 투자하는 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시장 전망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치매 관련된 상품도 좋고 나이 먹었을 때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을 좀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다양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100세 장수하신 분들과 가속노화, 제 나이대 가속노화가 있거든요. 너무 핸드폰이나 기계를 많이 사용하면 전자파나 등등 운동 안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빨리 늙는다고요. 근데 이제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커뮤니티랑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장수 식단,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라는 시사점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고요. 부모님하고 제가 원주에서 밥 먹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창업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서데이지가 안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발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